핵실험 귀신병. 길쭉군 풍계리의 공포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북한 내부로 좀 더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풍계리죠. 그 핵실험장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지금 피폭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폭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실제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원인 없이 코에서 코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증상, 또 이빨과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피폭 사례가 소위 귀신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폭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만큼의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저 얘기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관이 피폭 가능성이 있다, 이현정 의원. 네. 심각한가 봅니다. 이게 이제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이지 않습니까? 핵실험장이. 근데 여기가 이제 한자로 하면 길주, 아주 길할 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상당히 이 지역이 굉장히 길하다고 해서 그런 길주라고 쓰고, 풍계리 같은 경우는 풍요하다, 그리고 계곡이 아주 깊다, 이래서 참 예전부터 그 산이 높고 계곡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 이 이름도 예전부터 이미 지어졌었어요. 조선시대부터. 그렇군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에 이제 핵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만탑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고 또 화강암이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그 좋은 그 단단한 곳이라도 6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뭔가 핵 그 누출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6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보면은 이제 산사태가 난 흔적의 이제 위성 사진도 공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귀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방사능 피폭 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사능 피폭 증상이 보면 뭐 정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처음에는 뭐 수정체가 혼탁해진다든지, 또 탈모가 온다든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구 불임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백내장이나 급성 교양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진단을 못 받으니까 이게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귀신병이다, 이렇게만 소문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제 방사능 피폭 증상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조명군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어쩌면 좀 인정해 줬다, 이 문제를. 그래서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좀 이번 그러게요. 흑자 이후에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예, 김 대표님, 실제로 길쭉군이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귀신병을 앓고 있다? 어떤 증상이 몸에 나타나는 건가요? 귀신병을 앓고 있는 게 이게 이번이 처음이가 아니라 핵 문제를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핵기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탈북한 그분들의 증언부터 먼저 시작돼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탈북자 프로그램인 이만갑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1차 핵실험 때부터 그랬다. 예, 그리고 핵기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탈북한 이후에 그 증언 때부터 이미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게 여기 지대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 기형과 출생이 가장 많습니다. 솔직히 코피 나고 이빨 빠지고 머리 빠지는 거는 솔직히 그게 병인 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 영양실조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병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기형과 출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제 반개 있거든요. 코하고 입 사이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 그 현장을 봤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형아 출생이 상당히 많으면 눈이 한쪽이 없다던가 입이 없다던가 코가 없이 나오고 팔이 하나 없이 나오고, 네, 가슴이 4개 달려서 나오고, 이런 다양한 기형아 출생이 여기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이 하도 이게 북한의 핵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슈화가 이번이 이렇게 돼서길지, 북한 내부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북한 핵은 빨리 제거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길주가 사실은 사람이 많이 안 삽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 14만 명 정도 거주를 하더라고요. 농촌 지역이나 다름이 없어요. 길주군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북도 길주군으로 돼 있고, 그 아래에 내려가면 오히려 김책시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 저 밑에 내려가면 김책시가 더 살아요. 김책은 시고 네. 길주는 군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인구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군이고, 이게 길쭉은 풍계리로 돼 있지만 지역이 어떻게 묘하게 돼 있냐면 량강도하고 경계점이 돼 있습니다. 대감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차 핵실험 났을 때 대감부터 길주까지 통째로 유독 인원을 북한이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에 장사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름 동안 거기 갇혀서 나오지 못해서 아우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피해도 많이 속출했고,
길쭉뿐 아니라 배감하고 풍계리를 중심으로 오히려 길쭉은하고 해사진은 그 통제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배감하고 풍계리가 완전 통제에 봉쇄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안 소장님, 북한 주민들이 이 귀신병에 대해서 그럼 다 알고 있겠네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탈북에 온 한 학자가 거기 그 지역 주민들을 탈북자들을 앙케이트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 예. 귀신병을 상당히 그 전파돼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니까 지금 11년간 그와 같은 증세가 증가가 된 것이지 2006년 이전에 무슨 길주에서 무슨 귀신병이라는 게 생긴 적이 없고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땐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의료 계통에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코피가 나거나 머리칼이 파지거나 무슨 아까 저 설명한 그 이상한 애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거는 그냥 진단을 따로 내리지 말고 귀신병이라고 말해라. 아,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죠. 귀신병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치부해버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귀신처럼 뭐하고 애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귀신은 있다 없다인데 사실은 없다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병으로 그냥 규정해서 의료진에게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아까 또 두 분이 설명했지만 이 길주라는 게 사람은 많지 않지만 북한의 각도별로 보면 함경북도 길주 또 평안북도 용천 평안남도 안주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한 그 군이 있는데 길주도 인구는 많지 않지만 함경북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70년대 세계 탁구 권투 선수권대회 나가서 이게 귀신병에 다 걸리다 보면은 길주야말로 아주 이게 최악의 초토화가 됐겠네. 초토화가 돼버리는 이 황폐화의 땅으로 변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이 귀신병이란 이 얘기가 북한 당국이 왜 귀신병이라고 한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대체로 미신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그런 데에 상당히 그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서 이 핵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귀신병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북한 핵이라는 그것을 막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선전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북한의 의료 당국이 이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북한 주민들은 알 수 없는 증상에 이런 행동까지 한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예, 저는 그 핵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쭉은 지역 사람들. 네네. 이 지역에 이제 뭐 1차, 2차, 3차, 5차까지 가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앓기 시작한 거죠. 이 길쭉은 지역에 귀신이 돌고 있다. 이 귀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네. 내가 이게 왜 아픈지 네. 이걸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예. 예, 뭐 말씀처럼 의료진들이 왜 아픈지 정확히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건데 진짜 있는 일이에요. 예, 이 점쟁이가 어찌 보면 점쟁이들이 진짜 집에 앉아서 그냥 무당이나 하는 그런 한국식의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니는 어느 날 가다가 어떻게 사고 난다. 니는 어디에서 귀신이 난다. 근데 뭘 방토하면 뭐가 낫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서 그 물자를 빼내는데 이것이 솔직히 점쟁이하고 연결 안 된 보위부가 없고 경찰이 없고 군이 없고 간부가 그래요? 없습니다. 예, 북한의 간부들도 제 양아버지가 솔직히 북한에서 한단 사단 정치원 할 때에도 양어머니가 집에 몰래 점쟁이를 불러들인 거 제 눈으로 봤고요. 제가 17살 때 강제로 입양된 이후에도 할머니가 화장실에 앉아서 변소에 앉아서 주문을 위하면 저 귀신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일이 안 된다 이러면서 저를 내쫓기 위한 그 주문 위한 거 제가 어릴 때 목격받고 충격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당 간부 집안이라도 그 점쟁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북한 핵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이라는 이해가 그것만 먼저 보고 사회적으로 북한 핵이 왜 나쁜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량인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돌아가는 북한 내부에서 핵실험 이후에 귀신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소문 말고 진짜 육안으로 확인할 건 저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핵실험 직후에 저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유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저기 저 만탑산이 2,200m 해발 2,200고지인데 허물어지고 함몰되고 이번이 충격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 사진으로 저 정도 보인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가서 본다라면 굉장히 크게 아마 산사태가 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말씀 끊어주셔서 저 왼쪽이 이제 그 전이었고 이제 전이었죠. 이번이 오른쪽이 저 6차 핵실험 이후입니다. 저기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보면 좀 산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수풀이 울창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에 사진과 지금과 다른 게 이제 하얀 흙이 이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게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위성으로 찍은 것인데 한데 실제로 밑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무너졌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예. 왜냐하면 6차에 걸친 핵실험하면서 갱도를 이제 직각으로 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화강암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번 핵실험 같은 경우는 2차 진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옛날에는 그냥 한 번에 뭐 진도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는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로 후속으로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부에서 뭔가 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만약에 무너질 경우는 그 내부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 방사선 자체가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기를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방사능이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한번 찍을 때만 해도 상당히 방사능이 노출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방사능을 많이 노출시킬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귀신병 자체가 단순히 뭐 길쭉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자체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백두산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너무나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갱도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이어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계속 무너지다 보면 지금도 이제 귀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북한 전역으로 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6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길쭉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까지 이게 방사능이나 낙진이 이제 계속 유포된다고 할 때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게 면역력이 대단히 약합니다. 이게 뭐 잘 먹지 잘 못하니까요. 먹고 기름기 있고 이렇게 되면 건강해서 웬만한 뭐 방사능이나 이걸 이겨낼 수 있지만, 북한 사람들처럼 정말 후불어도 나가 자빠질 정도로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관찰해 보면은 기차 역전이나 어디나 보면 북한 사람들은 다 쭈그리고라도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없더라도 쭈그리고 앉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운이 없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길쭉 그 만탑산 2,200m, 그다음에 이제 백두산이 2,700m인데 그 주변만 지금 피해가 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 지역까지 퍼져나갈 것이고, 또 이것이 무슨 전염병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이 귀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뭔가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묻어가거나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할 때 예. 그 지역이 재앙의 지역으로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글쎄 6번이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위험 수준은 저희가 짐작이 잘 안 되는데요. 사실 이 귀신병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영변에 너무나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건물에서만 어떤 화재가 발생해도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위험도 있습니다.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조금 지나서입니다만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김정하 대표님 저렇게 모락 여론으로 내돌리고 있다. 엄청 발끈을 했더라고요, 저에게. 예, 그만큼 저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 귀신병이라는 저 문제 자체를 북한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이 북한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탈북자들 통해서 야 너네 그게 귀신병이 아니고 북한 핵 때문에 너네가 그 병 앓는 거야 라고 이 정파가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발언 한마디가 북한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 보면 탈북자들도 이번에 통해서 북한 내부에 돌아간 그 귀신병이 결국 핵 방사능이었네,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탈북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나 이런 통보를 통해서 북한 내부에 그 소식이 들어간다면 북한 주민들의 북한 핵을 바라보는 시점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6차 핵실험 때 2번의 지진이 일어난 그것은 바로 어랑, 어대진, 화성, 이 풍계리 이쪽 지역이 다 안반입니다. 산이 벼락입니다. 그리고 바다 이쪽엔 거진 다 절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서너 번까지 견디다가 6번째 만에는 끝내 그 안반이 뭔가는 균열이 났게 되면 그나마 집안이 좀 두 번째 단단한 지진이, 곳이었는데. 예, 그래서 백암 쪽에는 5차 핵실험 때 부엌에 식탁
식당들이 식장 이런 찬장들이 다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 그릇들 다 깨지고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방사능 노출에 대해서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이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 물질 노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거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이다. 예, 지금 뭐 북한에서는 방사선 누출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엑스레이 찍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보면 지금도 사실은 그 지역에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방사능이라는 게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각 어떤 성분별로 반감기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실은 이제 방사성이 한번 노출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 먹을 경우에는 이제 체내에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북한에 저렇게 없다라고 하지만 북한의 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70년대 뭐 60년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우리 같이 안전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지금 강찬환 대표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만탄산 부근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핵 실험할 수 있는 그 이제 굴을 주로 이 사람들이 많이 판대요. 아, 풍계리 굴을 그렇죠. 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진복을 원래 입는데 문제는 이제 관리들은 방진복을 입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정치범들 같은 경우는 방진복도 입지 않고 그냥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으나 뭐 이렇게 죽으나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북한 당국에서는 뭘 조치를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북한의 어떤 수준 자체도 보면 굉장히 옛날식 어떤 수준이고 또 그리고 또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다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앞으로 이제 7차, 8차 이렇게 가면 한 번은 지상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지상 핵실험은 옛날 중국이 80년대 한 이후에 한 적이 없는데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 어떤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뭔가 위력을 한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지상 아니고 지상에서 만약에 할 경우는 상당히 더 위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병이 팽배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소장님. 그러고 보니까 김정은이 지금까지 뭐 ICBM이나 미사일 발사할 때는 직접 바로 코앞에 가서 참관을 했는데 핵실험만큼은 그 근처에는 잘 안 가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드네요. 그렇죠. 주로 북한의 핵실험 이 관련된 게 뭐 영변, 평안북도 영변, 그다음에 이 길쭉은 풍계리. 물론 뭐 김정은이가 풍계리까지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최소한 영변의 시설 정도는 가서 현지 지도를 한다. 뭐 표창도 주고 그래야 될 텐데 여기는 얼씬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평성에 있는 그 핵무기 연구소 여기만 이제 자주 가고 그러는데 뭐 핵무기 연구소에는 무슨 크게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은 모두 영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폭발하는 건 또 길쭉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이 방사능에 대해서 자기는 살으려고 애를 쓰는가. 인민들은 다 방치되고 정치범한테는 굴파라 그러고 자기는 완전히 거긴 곁에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한번 야외에서 이제 핵실험을 한다고 할 때 사실 뭐 사막이 있는 나라들은 사막에서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아마 뭔가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북한의 어떤 또 무력 시위 차원에서 야외에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마 함경북도나 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양이나 이렇게 될 때 김정은이 아마 멀찌감치해서 관찰할런지는 모릅니다만 지금은 아주 무서워서 여기 얼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차 핵실험 관련 소식에 집중하는 사이에 또 하나의 북한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누구냐면요. 탈북이냐 납북이냐 미스테리 속에 갇혀 있었던 임지연 씨 관련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면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임지연 씨를 좀 아셨던 김정하 대표님. 저기 중국인 남편의 얘기입니다. 임 씨의. 발에다 주고 싶어서 압록강변으로 차를 몰고 이틀을 갔다가 이제 장백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제 확실히 공식적인 그 입북 루트가 나오는 거네요. 저는 저 말을 솔직히 신뢰 못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뢰 못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중국 국경 그 장백현이나 압록강, 두만강 쪽에 관광을 갔다 오세요. 한국 분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고압선이 다 널려 있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접근해도 중국 변방들이 바로 나온다는 거. 그것도 밤도 아니고 대낮에 지금 넘겨줬다고 했거든요. 예. 차라리 밤이라면 그래 몰래 그렇게 넘겨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인데 오히려 대낮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신뢰가 갈 수 없고요. 특히 중국에 있는 이 중국 남편의 그분의 신변 자체도 저희는 솔직히 신뢰가 더 안 가고 오히려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보위부에 포섭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의 말을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의 답변을 주는 사람의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믿고 그것을 공표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것을 만약 그렇다고 믿게 되면 그의 여파가 어떨지는 북한 당국이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래서 그러한 포섭용의 어떠한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퍼지기를 가장 바랬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장에 따르면 말씀처럼 이제 월북도 좀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굳이 대낮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뭐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 어쨌든 저런 증언들을 저도 해석을 해보면은 뭔가 자진월북이라는 포질에 맞춰진 것만 자꾸 공개되는 겁니다. 그 실제 베일에 가려진 것은 드러나지 않고 아, 그렇네요. 자진월북했다. 근데 저 남자 중국인 남자친구가 지금 차를 태워가지고 이틀을 갔다 선양에서 출발해도 아마 국경까지 가는 데는 하루면 갈 겁니다. 그럼 대관절 오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을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가며 또 그렇게 이틀 동안 운전하고 갈 필요는 없죠. 중국도 지금 고속도로가 물론 잘 돼 있지만 열차나 이게 잘 돼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김정화 대표 말 맞다나 저 중국인마저도 뭐 북한의 보위부나 또 중국의 안전부나 이런 데 포섭돼서 지금 북한에 입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 자신도 뭔가 이 저 임지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실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의문투성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핵실험 귀신병 얘기 북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